네,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대로 편의점 본사 측은 나름대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예사롭지는 않고 또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 중 하나일 겁니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 간 1대1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어떻게 하면 편의점을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습니까? 현재 편의점 숫자가 많다, 적당하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예. 이게 전체적인 숫자로도 많고 인구당으로 봐도 일본보다 많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저는 많다는 거에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고요. 예. 우리가 한 4만 개 정도 되고 일본은 한 5만 5천 개 정도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 고객 수를 보니까 우리는 한 370명, 네. 일본은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점포당 연간 매출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 수치상으로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된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본사 입장에서는 이 가맹수 점포 수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점주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예. 점포 수만 늘어나면 본사 전체의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본사는 살찌지만 가맹점주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 이 잘못된 구조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왔던 것이 이 편의점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 본사의 뭐라고 할까요? 이익 추구 이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산업 환경, 사회 구조를 저는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런 관련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었고 또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으로 보시면 아마 저는 이게 편의점이 저희가 한 2000년대 그 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붐을 일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번 정도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예. 이 이면에는 뭐였냐면 동네 마트가 다 쇠퇴하고 예. 없어지고 하는 그것을 대체해서 편의점이 갔던 게 있고요. 편의점이 이제 한창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예. 일단 보시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합니다. 예.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유인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한동안 1인 가족, 혼족들 때문에 도시락 판매로 또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서 담배 파는 거 갖고 조금 인상 그 효과를 보다가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상으로 뭔가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예. 있죠. 근데 거기하고 저희 또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인근 지역에 편의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고 사람들의 대체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과당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이게 다른 것이고 저는 이게 편의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저도 여기에 이제 네네. 우리가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걸 가속화시킨 게 저는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과밀화가 되고 그다음에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또 피해가 있고 그거 네.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도 그러니까 좀 영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편의점 요인이다. 산업 자체가 성장에 한계가 와 있는 상태에서 예. 또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이런 식의 소비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거기에 과다 출점에다가 최저임금 자체가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예.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부터는 그게 영향을 줄 텐데 네. 제 원래 질문은 그 이전까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예, 과밀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담배 판매들 말씀하셨고 소비 행태가 바뀐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그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서는 이게 가맹 본부를 이렇게 대변하는 말씀과 가맹 점주를 대변하는 말씀 둘 다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인 가구가 이제는 한 29%를 차지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다 편의점에 가서 많은 소비를 하죠.
이런 큰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사에게도 좋은 기회이고 가맹점주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 편의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본사의 매출은 최근 1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지만 이 가맹점 단위별로 보면은 수익이 점점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맹점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최저임금 문제만 하나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본사가 전체적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늘려왔던 것,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아까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최저 수익 보장제를 논의했던 것들이 왜 나왔겠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본사가 가맹점 하나를 낼 때 철저하게 상권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상권 분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예. 이 가맹점주와 함께 저는 공동의 책임,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최저 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네. 초기 사업 안정 지원, 정착 지원이라는 용어를 갖고 쓰는데 이제 그게 지원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회사마다 조금 쓰는 용어가 틀리지만 사실은 그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쓰다 보면은 저는 초기 정착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편의점과 우리의 편의점을 저는 사실 비교하는 건 내용은 틀린데 포장지만 똑같은 걸로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보는 거고 일본의 편의점은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의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세탁물을 다 맡겨서 찾아주기도 하고 예.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같이 비교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최저임금도 우리와 일본은 인상 속도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타이밍에 과다 출점에 경제 상황도 안 좋은 곳이 맞물려서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 이제 아까 제가 편의점의 문제를 자영업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편의점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소액의 자본만 갖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그 각종 편의점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과다 출점이고 영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편의점을 내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10%밖에는 각 가맹점에서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줄 서서 이제 대기자까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출점거리 제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2014년에 없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에 이제 대한 예. 아까 이제 저도 그거를 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있던 게 법으로 가져오면서 네. 또 이제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공정위에서 지적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율협약으로 가져간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게 명확하게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업체들끼리 동일 브랜드 안에서는 그 250m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타 브랜드가 그 250m 안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업체들 간에 이 편의점 시장이 한동안 좋아지다가 나빠지니까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예. 과다 출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편의점을 하면 다른 자영업보다는 아까 생존율이 높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정규적인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예. 결국 우리가 이 편의점을 지금 조금 보존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잠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전반의 구조라든가 인구 구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냐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요. 아까 그 일본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나라도 충분히 편의점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벌써 29%예요. 저는 계속해서 1인 가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편의점에서 더 많은 서비스들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편의점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이 과당 경쟁하는 부분에 관해서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 말에 어쨌든 자율협약이 만들어져서 이 동일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타 브랜드라도 100m 이상의 거리를 띄우자라고 하는 그런 자율협약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가맹 본부들도 점포수를 늘리는데 어떤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권을 분석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여기에 편의점을 열어서 충분히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내면서 가맹본부가 상생을 할 수 있게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최저수익 보장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맹본부는 하나를 낼 때 정말 신중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권 분석을 잘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본부가 함께 진다고 하면은 그거를 낼 때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맹점주의 수익까지도 생각하면서 내겠습니까? 우리가 자, 지금 예. 이 계약 기간을 자꾸만 장기화하는 것을 굉장히 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CU를 그러니까 편의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경기가 안 좋은데 계약 기간 때문에 쉽게 폐업을 할 수 없는 것, 예. 위약금을 무는 거에 대한 애로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년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율협약에서 이제는 중간에 폐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좀 무조건 만들어졌습니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자기가 수익을 유지하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쉽게 퇴출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저는 굉장히 산업 정책이나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최저수익 보장제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단순히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킨집도 최저수익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다른 모든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저는 건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저는 절대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맹본부가 그만큼 가맹점을 내줄 때 책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죠. 속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달에 매출 3천만 원 나올 거라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거는 그 수익을 실제로 가맹점주가 편의점이나 다 또 함께 하는 자영업자를 것은 맞지 않죠.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건 좋아요. 저는 그러나 그 문제로 확산될 문제는 아닌 아니요,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여기에 최저임금만 집중해서 확산이 한번 얘기를 아니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그 최저임금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질과 차이를 전혀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똑같은 방금 입지에서도 말씀은 똑같은 입지에서도 근본 더 취지에 많은 노력을 어긋나는 해서 말씀이라고 생각이 수익을 듭니다. 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냥 최저이익을 보장해주는 자기는 그만큼만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편의점을 왜 민간에 놔둡니까? 정부가 다 정부 직영으로 편의점을 잠깐만요. 하시면 예, 되죠. 예. 저희가 그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는 쟁점을 좀 정리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초기 지원금을 지금 뭐 일부 하고 있고요. 또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거죠. 네, 네. 뭐 그거는 예. 업계 공감합니다. 스스로가 필요해서 네. 만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원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발의돼 있는 법안을 보더라도 아무나 다 그냥 보장해주자 또는 뭐 폐업을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아니라 폐업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 본사에서 그 계산을 해놓은 시장 분석해놓은 결과와 달랐을 때 폐업할 때 그런 위약금을 좀 감해주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맞죠? 예,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냥 뭐 해주자 이런 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금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아무나 다 지원을 해주자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때 희망 폐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게 아니라 최저 수익 보장도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작정 다 해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취지라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한 법안에서는 예. 이게 단순히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맹사업장에 다 그러니까 적용이 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것이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본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상권 분석도 굉장히 허술했고요. 그리고 가맹점주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왜 자기 사업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치킨집이 됐던 편의점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과당 경쟁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늘어났습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숫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일단 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에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법제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맞습니까? 제가 아니요, 이해한 뭐 게? 저는 조금 그것도 좀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지금의 기득권들을 그러니까 최소를 맞춰주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네.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은 보장해주지만 차후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을 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이 편의점의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 전체의 산업적인 문제인데요. 계속 자영업으로 영위하게 할 거냐,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나
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사다리로 올라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저는 같은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현재의 문제는 어느 정도 무마하는 수준을 저는 뭐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혀 산업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고요. 또 하나 결국 이런 것들은 노동시장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런 시장 경제 안에서 경쟁과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획일화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좀 과하게 나가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의점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성장 사다리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편의점 뭐 100개씩, 200개씩 가지는 뭐 또 다른 뭔가를 보장해줬는데 그런 아니죠. 말씀인가요? 그런 거죠. 제가 봐서는 그게 지금 편의점이라는 것은 정부 하나의 여당이 갖고 있는 자영업의 형태 정부 아닙니까? 여당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는 한계인데요.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는 게 맞지. 자영업이 산업성장 규모를 전체로 갖고 가져가서 기업으로 나가는 확대시키는 것이 것은 옳지 굉장히 않다고 죄악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후진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들께서 두 분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듣기 때문에 두 분의 죄송합니다. 의견이 다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연아 의원께서는 획일적인 규제는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과밀화돼 있고 또 점주들이 피해 보는 상황에서 일단 본사들의 이제 뭐라고 할까 상생을 위한 나눔이 책임감. 있어야 된다. 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 사업장으로까지 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킨집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 건너서 치킨집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들이 함께 사는 길인데 용케 이게 자율협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협약을 만들어내고 자율규약을 만들어내고 네. 조금 전에 그 협회 쪽 분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율협약이 있지만 예. 뭔가 이런 것들 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더 이 상생의 분위기에서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율협약이라는 게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자율협약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율협약을 뒷받침해주는 수준에서의 법제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현재까지 편의점 업계가 이렇게 특히나 점주들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 얘기를 네.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오른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런 네, 발언을 그 얘기를 했고요.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인건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거나 또는 뭐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이런 정도로까지 대책을 내놔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모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후퇴하기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정부가 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차등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좀 단순 업무냐 아니면 조금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업무냐에 따라서 예. 좀 차등을 시킨다면 저는 훨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걸림돌,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화, 네. 또 지역별로도 차등화 그렇죠.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의 임대료와 네. 또 지방 도시의 임대료가 굉장히 틀린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최저임금을 갖고는 예. 도대체 영업 수익을 갖고 그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차등화를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견이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리가 설정을 한 게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생계비가 더 들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생계비가 덜 들고 저는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볼 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금을 봐도 생활하시는 분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0만 원입니다 정도가.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기에는- 대한민국에는 저임금 노동자가 예. 정말 한 70% 정도 된다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 좋습니다. 대통령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속도 조절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인간다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꾸준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등화에 반대하시는 기존의 거군요. 예. 노동시장에 계신 그 최저임금과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종의 알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최저임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미 그 기업 안에서 근무하건 정식적인 고용의 형태로 계신 분들은 이 최저임금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랐을 때 가장 문제가 보여지는 거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예. 계약되고 있는 것에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지는 건데요. 저는 이분들에게 뭐 말씀하신 인간적인 최저 생활을 계속 보장해서 여기에 머무르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정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거쳐가는 기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보다 편의점 점주가 예. 더 일당이 적다라고 하는 사례가 어느 기사가 실제로 거기서 체험을 해보고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저 수익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과 안에서의 분배의 조정을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내놓으시는 정책은 전반적인 위로 성장이 파이가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자꾸만 안에서 밑으로 나누라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고도 성장기에서는 맞았죠. 왜냐하면 점점 파이가 자연스럽게 커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하는 것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그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편의점에서 몇 달 일하고 여기에서도 뭔가 그 정규직 못지않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알바만을 하면서 사는 일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바만을 하더라도 정규직 못지않게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최저임금 근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저는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끊이고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격차가 없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라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이 없겠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자리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들을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상승, 이미 올랐던 것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부분은 김 의원이나 강 의원이나 생각이 똑같으시고요. 다만 김 의원께서는 업종별로 좀 차등화할 수 있다,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강 의원께서는 인간 기본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런 입장들이시고요. 제가 두 분께 공의 한 가지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편의점에 뭐라고 할까요? 영위할 수 있는 업태가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치킨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도 하고 택배 서비스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일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어떤 편의점 업계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왜냐하면 1인 가구들이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의점 업계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변신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인 조건들은 마련해 됐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점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 개별 이 편의점들이 수익을 높이게끔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점주도 그게 점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일하는 이제 알바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점주가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같이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더 충분히 예. 임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수익이 커진다 그러면은 점주나 종업원들도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같은 그러한 이제 업종이 여러 형태로 늘어나고 노동의 강도가 아무래도 세질 텐데요. 그럼 좀 임금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거보다 더 이렇게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업태를 늘렸을 때의 문제점은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치킨을 만들어 팔아 보십시오. 주변에 치킨집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제로성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합니다. 저도 편의점이 조금 더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별 점주나 어떤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에 한해서만 하게 되면 결국은 제로성 게임 때문에 예. 상대방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사람을 우리가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산업정책이라는 거죠. 왜냐 주변에 편의점이 예를 들어서 낮에는 그 주변에 치킨집이 낮에는 뭐 예. 치킨집에서 팔고 밤에는 편의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세탁물도 야간 세탁물 같은 경우를 편의점에 맞춘던가 하려면 이게 각각 업체의 주인들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서로 이제 상생의 어떤 그런 모임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법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관여하는 것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큰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노동의 강도가 세지면 요즘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AI라는 예. 것 때문에 네.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교화로 또 많이 대체할 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예. 노동의 미래를 주는 것과 예, 단순히 지금- 똑같이 일했을 때 누구나 다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저는 꼭 행복하다고 보지는 네, 않습니다.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토론이었습니다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